만약 오늘 당장 동맹국인 미국과 덴마크 사이에서 실제로 총격전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영화 속 가상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북극의 거대한 얼음섬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실제 상황이에요. 최근 덴마크 정부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거나 영토 편입을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면 현장에 배치된 덴마크 군인들은 상부의 별도 명령이나 보고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른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명확히 한 거죠. 덴마크 국방부가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의 근거로 내세운 건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제정된 교전 규칙입니다. 이 규칙의 핵심은 아주 명확하고도 서늘해요. 국가가 침공을 받거나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협이 닥쳤을 때 현장 부대는 지휘관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선전포고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즉시 전투에 돌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적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면 명령을 기다리거나 요청하지 말고 일단 사격부터 하라는 거죠. 덴마크 국방부는 이 74년 전의 규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침공 세력에 대해 먼저 사격하고 나중에 질문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 보통 민주국가의 군대는 철저한 문민 통제를 받기 때문이에요. 총 한 발을 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그린란드 방어 부대에게는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치외법권적 권한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수로라도 미군 군함이 덴마크 영해를 침범하거나 위력 시위를 위해 전투기가 영공에 진입했을 때 현장의 병사가 즉각 미사일을 발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계 최강의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두 나라 사이에 언제든 실전이 벌어질 수 있는 구멍이 뚫려버린 셈입니다. 덴마크가 이처럼 서슬퍼런 칼날을 세운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 때문이에요.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던 영토 매입 제안이 이제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열어두겠다는 위협으로 진화했거든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국가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모욕도 모자라 이제는 무력으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실존적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74년 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가장 강력한 교전 지침을 꺼내들어 미국을 향해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죠. 우리 땅을 건드리면 동맹이고 뭐고 일단 쏘고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덴마크가 단순히 겁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현지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규칙이 군사적 방어 예방 조치로서 지금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74년 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소련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만들어졌던 이 즉각 방역 카드가 이제는 동맹국인 미국을 겨누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린란드 해안가에서 덴마크의 해안포가 미군 함정을 향해 불을 뿜는다면 그날로 우리가 알던 기존의 세계 질서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될 거예요. 도대체 왜 미국은 이런 비난과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 거대한 얼음섬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지 땅덩어리가 넓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 차가운 얼음 아래 숨겨져 있는 걸까요? 덴마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고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으려 하는 그린란드의 진짜 가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원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제 그 얼음 아래 감춰진 북극판 골드러시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덴마크가 74년 전에 교전 규칙까지 꺼내들며 강경하게 맞서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그린란드에 집착하는지 그 속사정을 알면 상황은 단순한 땅 따먹기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그린란드는 전 세계 국토 면적 12위에 달하는 거대한 섬이지만 전체 땅의 80% 이상이 아주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이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접근하지 못했던 거대한 자원의 보물창고가 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히토류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히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최신 무기 체계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광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90% 이상을 중국이 꽉 쥐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히토류가 목줄을 죄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 그린란드에는 중국 전체 매장량에 맞먹는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다는 건 더 이상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자원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원보다 더 무서운 건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북극해를 중심으로 보면 그린란드의 위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일 거예요.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최단 경로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린란드를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미국은 이미 70년 넘게 그린란드 북부의 우주군 기지를 운영하며 북극권 전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 전체를 영토로 편입하게 되면 북극해 전체를 미국의 앞마당처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땅을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통째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예요. 중국은 10년 전부터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라고 부르며 그린란드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려 했습니다. 공항을 지어주겠다, 광산을 개발해주겠다며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를 유혹했죠. 미국은 이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앞마당인 그린란드에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미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거든요. 러시아 역시 북극권의 군사기지를 재건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히 갖고 싶은 땅이 아니라 적대국들에게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방어선인 셈입니다. 미국은 이미 80년 전에도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덴마크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1억 달러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큰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매입 자금뿐만 아니라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쏟아붓는 매년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대신 부담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솔깃할 수도 있는 제안이지만 이건 국가의 자존심과 영토 주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돈으로 나라를 사고 팔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유럽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결국 미국은 자원 확보와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70년 넘게 이어온 우방국과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도박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도박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반발은 시작일 뿐이에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향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순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동맹체제인 나토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거든요. 동맹이 동맹을 공격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나토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린란드 사태가 불러올 국제정치의 거대한 지각 변동, 즉 나토 체제의 붕괴 위기라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순간 이건 단순히 북극의 얼음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바로 전 세계 안보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던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나토의 핵심 원칙이 하나 있죠. 바로 저조, 집단방위 조항입니다. 어느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약속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토의 리더인 미국이 같은 회원국인 덴마크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나토 역사상 전무후무한 모순이자 동맹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그린란드를 압박한다면 나토 헌장에 따라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다른 회원국들은 이론적으로 덴마크 편에 서서 미국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동맹국들끼리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나토라는 이름의 거대한 울타리는 그날로 종잇장처럼 찢어지게 될 거예요. 유럽은 이미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나토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박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는 건 더 이상 동맹국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동맹국을 위협하는 포식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유럽의 심상치 않은 반응입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만 머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국제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면 유럽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전략적 손실이에요. 북극의 자원을 얻기 위해 유럽이라는 거대한 우방을 잃게 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강경파들은 이 위험한 도박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나토의 유지보다 그린란드를 통한 자원 패권이 더 우선순위일 수도 있거든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사실상 동맹의 수명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끊어버리느냐를 결정하는 운명의 갈림길이 될 겁니다. 유럽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미국이 우리를 파트너가 아니라 속국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나토를 대신할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온 서방 진영의 대분열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그린란드 사태는 단순히 북극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끝나고 세계가 산산조각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주인,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미국은 땅을 사고 싶어 하고 덴마크는 절대 못 판다고 외치는데, 정작 그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그린란드 주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이 혼란을 틈타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은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무대를 조금 옮겨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들을 만나볼 차례예요. 미국은 사고 싶어 하고 덴마크는 절대 못 판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5만 6천 명의 그린란드 주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그린란드 사람들의 속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영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고래를 잡고 얼음 낚시를 하는 평범한 주민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도의 줄타기를 하는 전략가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자치령이니까 무조건 덴마크 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요. 그린란드 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완전한 독립을 꿈꾸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독립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그린란드는 매년 덴마크 정부로부터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살고 있어요. 이 돈이 없으면 당장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죠. 즉,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되니까 독립하고 싶어도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미국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돈 대신 내줄게,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유혹을 던진 겁니다.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미국인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인프라도 좋아질 거다라며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 크거든요.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미국에 편입되는 순간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은 사라지고 섬 전체가 거대한 군사기지나 광산으로 변할 거다라며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최소한 우리의 자치권은 존중해주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만 하고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깔려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주 노련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덴마크에게는 미국이 저렇게 적극적인데 우리한테 더 많은 권한과 지원을 안 줄 거냐라고 압박하고, 미국에게는 우리랑 직접 거래하고 싶으면 덴마크 눈치 보지 말고 더 파격적인 조건을 가져와라 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덴마크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린란드가 쥘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점점 더 많아지는 셈이죠. 어쩌면 이들은 이번 기회에 덴마크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 뒤 미국과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제3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최근 그린란드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대담해졌어요. 그린란드의 미래는 오직 그린란드 사람들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투자 제안을 무조건 거절하지도, 그렇다고 덴마크의 품에만 안겨있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거대한 고래들 싸움 속에서 새우가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들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영리한 서퍼가 되겠다는 전략과 같아요. 다음 주에 예정된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그린란드 측은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그린란드 사태는 강대국들의 영토 분쟁을 넘어 한 민족이 자원을 무기로 삼아 제국주의의 잔재를 털어내고 진정한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치열한 생존 투쟁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린란드 사람들은 미국의 거대한 자본과 덴마크의 오랜 안보 우산 사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독립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휘말려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갈등이 폭발하게 될 운명의 시간, 미 국무장관의 덴마크 방문과 그 뒤에 숨겨진 최후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회담에서 세계 지도를 바꿀 어떤 충격적인 합의가 나올지, 아니면 정말로 총성이 울리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그 마지막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북극의 거대한 얼음섬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덴마크,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74년 전 제정된 덴마크의 서슬퍼런 교전 규칙부터 얼음 아래 숨겨진 천문학적인 가치의 희토류, 그리고 붕괴 위기에 처한 나토 체제까지.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8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질서의 균열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가자라고 하면 동맹국들이 군말 없이 따랐지만 이제는 자국의 이익과 주권이 위협받는 순간 덴마크처럼 먼저 쏘고 나중에 묻겠다며 강경하게 맞서는 시대가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 더 이상 신사적인 동맹의 틀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그린란드 매입 시도로 폭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다음 주에 열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덴마크, 그린란드 측의 회담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관전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군사적 옵션이라는 카드를 계속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인가? 둘째, 덴마크가 미국의 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주권을 보장받는 타협안을 수용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이 틈을 타서 완전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언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회담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아는 세계 지도는 다시 그려질 수도, 혹은 더 깊은 냉전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74년 전 냉전의 공포 속에서 만들어진 상부 보고 없이 즉각 사격하라는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오늘날 다시 소환되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 불안정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동맹국조차 서로를 믿지 못하고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 현실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자원전쟁과 패권 다툼이 얼마나 냉혹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린란드의 차가운 얼음은 녹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은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 결국 덴마크가 던진 먼저 사격하고 나중에 질문할 것이라는 경고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선 그만큼의 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니까요. 과연 미국은 덴마크의 이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 그린란드라는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사건이 나토의 붕괴와 서방 진영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이 될까요?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자본일까요? 덴마크의 뚝심일까요? 아니면 그린란드의 독립의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저는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